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해수부 공무원 북한이 피격하고 총으로 10발 정도로 사살을 하고 표류하던 그 튜브에 타고 있던 한국 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갖다가 조준하고 어디서 왔느냐 대한민국 하니까 그대로 내리갈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기름에 부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40여 분간을 태웠다는 이런 잔혹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바로 이런 짓을 당한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김정은, 저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세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편지 통지문 하나 왔다고 해서 반색하고 계몽 군진이 뭐니 뭐 얼음장 밑에서 물이 잘잘 흐르니 뭐 두 번씩이나 미안하다 했으니 참 뭐 어쩌죠. 아유 정말 웃기고 정말 웃기고 XX 졌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리언 페네타 장관이라고 국방장관을 미 국방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는 82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현역처럼 건강합니다. 이분이 뭘 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냐? 바이든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주자의 국방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이분은 안보보좌관, 안보보좌관, 특별보좌관 아니면 또 국방장관을 아니면 더 높은 국무장관을 할 수도 있는 분으로 지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 레온 페네타 이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리언 페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조선일보의 이 단독 보도인데 조선일보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을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난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그 어떠한 위협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명확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히 합니까? 그냥 종이 통지문 하나 바꾸서 그냥 감읍했다고 지금 언론은 사설자에 전부 다 그렇게 나오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언론이 지금 개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977년부터 연방하원의원 3선을 지낸 페네타 전 장관이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페네타. 오바마 정부 때 바로 직전에 이분 직전에 오바마 중앙정보국 국장, CIA 국장도 했습니다. 국방장관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바이든 지금 부통령하고는 40년 직입니다. 그의 외교 안보 분야 정책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가 안 될 경우는 이분이 외교 안보 분야 정책을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장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외교 안보 특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이런 부분에 이분은 지금 82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진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페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의 그릇된 동맹관 때문에 양국 관계가 지장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재선될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없을 거란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페네타 전 장관과 일문일답을 한 그런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이거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총격 살해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 솔직히 말하자면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북한은 정권의 안정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 등 향상 이런 것만 가지고 신경 쓰는 그 잘못된 판단 내린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 그런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그 어떤 위험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를 칠 것이라는 그런 점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실제 보여주고 있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 엄중한 대가를 영어로 heavy price,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을 명확히 한국 정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평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평화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평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이 조선일보가 하니까 북한은 양국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려 하기 때문에 이런 상대를 다룰 때는 힘의 우위, 포지션 오브 스트렝스, 힘의 우위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냐? 그렇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이 얘기가 기본입니다.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에 대비하고 국력을 더 탄탄히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말로 평화를 하는데 국방은 건강하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평화군이라고까지 얘기해요. 평화군. 그러면 힘의 우위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이분 베네타 국방장관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 군이 지금 맥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나? 그렇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베네타 전 국방장관, 미 국방장관 얘기를 지금 명심보감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의 우위입니다. 말로 평화하는 그게 아니라 힘의 우위가 바로 즉 강한 군사력 위해서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고 오늘 밤이라도 바로 싸울 수 있는 높은 준비태세를 갖춘 군대를 기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몰라서가 아닐 겁니다. 왜 저러는지 무슨 평화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북한은 한국의 선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3년간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는데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어디까지 양보를 받을 것인가 하는 전략이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 실패한 협상,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일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의 변화, 비핵화를 끌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한일 양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위협하는 바로 그 수준에 이르렀는데 한미일 삼각공조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오랜 악연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라도 관계가 정위치해야 한다.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함께 한다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거 한국과 일본의 오랜 악연은 알 수 있지만 이제라도 관계가 정위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악연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겪는 동안에 전부 다 해서 국가 발전에 같이 투영해서 이제 설린으로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일본을 갖다가 친일 하면서
이상한 친일을 들고 나와서 정치를 할 때는 친일을 들고 나오고, 위험할 때 정치 위기일 때는 친일을 들고 나오고 해서 지금 반일의 정서로 이렇게 갔지만 국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부분은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비추게끔 만들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 정권의 책임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나라가 한미일이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뭐 형제니 뭐니 하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중국은 한번 돌이켜 생각합시다. 우리나라를 유린한 나라가 저 일본은 과거의 역사에 보면 섬나라에서 깔짝깔짝해서 외구가 이렇게 와서 침략을 했지만, 36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저기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합시다. 원나라 정벌 했을 때 98년간 속국이었고 항상 조공을 바친 나라가 우리나라고, 말 보내라 쌀 보내라 여자 보내라 하면서 그 강한 대한민국을 그냥 막 초토화시키고 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그 현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를 지금 자꾸 변형을 시켜나가는데, 역사는 절대 변형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그럼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다만 한미 양국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건 한국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이 미중 갈등 속에 중국에 대한 보호벽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미동맹이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 대한 보호벽, 멀티워크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고 이 조선일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다시 세계의 리더 자리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들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 이러려면 동맹관계를 철통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은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럼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랜 역사가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다만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미국이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그러면 미국 대선 전 북미 대화 성사,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가? 11월. 그러니까 딱 한 얘기가, 대답이, 대선 전에는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소리와 같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국민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 북에 보여주라. 딱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참 좋은 미국 전 국방장관, 지금 존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가장 40년 절친이자 지금 국방 안보 외교 특보로 있는 자문역으로 고문으로 있는 그분, 만약에 존 바이든이 이길 경우에는 이분은 국무장관 아니면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기입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광풍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광풍은 멈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멈추지 않는 태풍 본 적 있습니까? 폭풍, 질풍, 멈추지 않는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이 내일 아침에 다시 떠오르지 않는 내일이 있었습니까?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과거에 우리가 향유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지금 헌법적인 헌법 가치가 대한민국이 아주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